스포츠. No problem.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를 나누는 정 PD와 김 기자 시간입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일간 스포츠의 김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두 분을 모시고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일단은 그 항저우 아시안 게임 연기 소식부터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두 분도 뭐 예측을 하셨겠지만 네. 그래도 놀라셨죠. 그러니까 지난 6일에 그러니까 이게 발표가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전에 원래 그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의 이 사무총장, 그러니까 후세인 알 무살람 사무총장이 지난달에 공식적인 결정은 아니지만은 항저우 아시안 게임 일정을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언급이 이제 한번 됐었기 때문에 아 이러다가 아시안 게임이 연기되는 거 아닌가? 뭐 약간 좀 이런 좀 예측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래도 이게 9월달에 원래 예정이 돼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4개월 전에 이게 이렇게 좀 결정이 과연 날까? 좀 반신반의했던 그런 반응은 있었지만은 네. 이렇게 또 이제 연기 결정이 났고 무엇보다가 1년 연기가 그러니까 1년 뒤에 연기가 아니라 네. 무기한 이게 지금 언제 열릴지 모르는 아직 아무런 발표가 안 된 네,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연기 결정을 내렸던 거는 조금 뜻밖이라는 그런 좀 맞습니다. 생각도 들었습니다. 국내 좀 체육회에서도 좀 당황스러운 모습이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 번의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네. 도쿄올림픽이라는 좋은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대처가 가능할 것 같고 사실 저희가 이제 국제 파트로 제가 부서를 옮기지 않았습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서 네. 네. 금요일 오후에 사무실이 굉장히 바빠졌어요. 아.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보도들이 쏟아지는데 소위 말하는 오피셜한 보도가 아직 나오진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전에 도쿄올림픽 때도 있었던 선례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런 보도가 그 사무총장이 그런 뉘앙스의 말을 했다는 거는 연기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매우 높다. 라고 해서 이미 체육회뿐만 아니라 저희 입장에서도 이런 연기에 대한 준비를 좀 많이 해놓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체육회 입장에서도 좀 차분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일단은 드러난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연기로 보입니다. 네. 근데 그 코로나가 사실 계속해서 진행 중이었는데 불과 석 달 전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계획대로 개최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항저우 아시안 게임은 왜 안 된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장기간 봉쇄가 되고 있는 그 중국 상하이 지역과 이 항저우의 이 거리가 비교적 가깝습니다. 맞습니다. 약 한 180km 정도의 이 거리로 가깝다는 점에서 연기설이 최근 한 몇 달 사이에 설득력을 계속해서 얻어왔고요. 네. 다만 이 조직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면은 이게 왜 연기가 됐는지에 대한 이 사유가 정확하게 이제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현지 방역 상황 때문에 이렇게 연기가 됐다. 이것은 그러니까 가장 유력한 이제 추측성 이제 이유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네. 현재로서는 이 코로나19의 중국 내 상황 때문에 대회가 연기가 됐다. 이게 지금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업무를 맡으면서 개인적으로 네. 들어오는 이제 소식들이 있잖아요. 오프 더 레코드까지는 아니지만 네. 약간의 그 개인적인 생각을 보태자면은 OCA 이 조직위 측에서 연기를 좀 강력하게 원했다라는 이제 보도가 많습니다. 뭐냐면은 무관중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았잖아요. 아. 이런 코로나 이슈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으로 연기를 해서 관중을 좀 더 입장시키면서 수익을 증대하고자 하는 목표도 있었을 거고 하지만 중국에서는 사실 강행을 원했거든요. 올해 이제 베이징 올림픽부터 시작해서 항저우 아시안 게임까지 오히려 예, 중국에서 이제 국제적인 위치를 보여주고 싶은 이제 의욕이 있었을 텐데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시진핑 정권에서 이제 사실 이 메가 이벤트에 대한 관심이 좀 시들해졌다. 이제 중국 내에 이런 분석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OCA가 미룬 그 연기하는 것을 막을 만한 그런 명분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 항저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해와 인접한 항저우의 특성도 분명히 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야, 이 업무를 맡으면서 막 오프 더 레코드 이러니까 되게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예. 같은 회사인데 네, 예. 중책을 맡고 있는 멋있습니다. 우리 정현우 막상 PD. 들어보면 또 이제 그렇게 예. 막 대단한 얘기는 아닙니다. 대단합니다. 그 한간에는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 사실상 월드컵이 열리는 해를 피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예. 원래 맞아요. 그 직전 대회가 그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이 2018년에 열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원래 그 대회가 2019년에 베트남에서 원래 열릴 예정이었었어요. 맞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당시에 이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베트남 정부가 개최권을 반납을 했고 결국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팔렘방에서 이 대회가 열렸는데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이 아시안 게임 이 대회 자체의 그런 어떤 문제 그리고 또 어쨌든 11월에 이제 월드컵이 그러니까 카타르 월드컵이 이제 좀 예정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이 9월과 11월 그러니까 거의 지금 맞닿아 있는 그런 이제 시점에 또 아시안 게임과 이제 월드컵이 이제 함께 열리기 때문에 네. 또 거기에 따른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의 어떤 좀 이런 이제 고려 사항이 좀 네. 반영이 되지 않았나 좀 네, 그런 좀 추측도 있습니다. 시선을 집중받고 싶은 건 10분 이해가 가죠. 아, 네. 그럼요. 예,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예 그 이번 일을 계기로 아시안 게임을 그 홀수에 여는 방안을 합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하던데요.
저는 대찬성입니다. 아, 그래요? 예. 저희 입장에서는 이 스포츠 업계 네. 종사하는 미디어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네. 4년에 한 번씩 이 3제가 와요. 아, 그렇죠. 동계올림픽, 월드컵, 그렇죠. 아시안게임이 겹쳐 네.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홀수에 조금 옮겨서 하면은 저희 입장에서도 업무에 집중하기도 좋고 네. 사실 아시안게임 조직위 입장에서도 이제 월드컵이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에 열리지만 평소에는 7, 8월에 열린단 말이죠. 그렇다면 아시안게임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열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 약간 시들해진 상황에서 아시안게임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홀수에 옮겨서 개최하면 사실 하계올림픽과도 겹치지 않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국민적인 관심을 끌기 위해서도 좀 바람직해 보이긴 합니다. 네. 사실 꼭 굳이 짝수해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예전 전례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그 코로나 사태로 1년 연기된 적이 있었죠. 2020 도쿄올림픽이 2021년에 열렸는데 네. 이 경우를 보면은 1년 정도가 딱 그 연기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런 수순을 밟게 되지 않을까요? 네, 현재로서는 이 올림픽 도쿄올림픽의 이 사례를 참고해서 아시아올림픽 평의회와 또 대회 조직위원회가 이제 협의를 해서 아마 이제 1년 뒤 연기로 현재로서는 좀 그런 어떤 상황이 좀 유력해 보이고요. 그렇죠. 다만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네.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도 보면은 23세 이하라는 그런 규정이 적용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축구 종목이 있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과연 이제 내년에 연기돼서 열리게 된다면 이게 24세 이상으로 이제 한 살에 이제 연령 제한을 또 이제 높이는지 이제 약간 이런 또 규정 변경에 대한 부분도 그렇죠. 앞으로 좀 고려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사실 야구 같은 경우는 규정은 없지만 KBO 리그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자체가 만든 규정이 있죠. 그렇죠. 축구랑 똑같이 이제 규정 나이 제한이 있는데 프로 3년차 이하 혹은 24세 이하인데 네. 이건 어차피 뭐 이제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규정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바꾸면 그만이긴 합니다. 네. 도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었죠? 그 24세로 인정해줬었죠. 1년 더 올려줬었는데 네. 아마도 이제 아시아 올림픽 조직이 이제 아시안 게임 조직이 입장에서도 올림픽이란 좋은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대로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계속해서 소식을 전해드렸잖아요. 각 종목 대표 선수들이 이미 다 선발이 됐었어요. 그랬죠. 이 선수들은 네.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국가대표 선발전이 열렸던 그런 상황들 뭐 지난주엔 저희가 양궁 이제 네. 발전했다 그런 이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 선수단이 42개 종목의 선수단을 보내기로 했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 29개 종목의 대표 선수 선발이 이미 끝난 상황이 됐거든요. 일단 대한체육회를 비롯해서 각 종목 단체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향후에 그러니까 이제 아시안 게임 일정이 정확하게 이제 나오게 되면 그 일정과 또 이제 각 그런 이제 국제 단체의 이 상황에 따라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이제 선발을 다시 하느냐 아니면 뭐 그대로 하느냐 이것을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아마 도쿄올림픽의 그 1년 연기됐던 네. 그 사례를 이제 놓고 보면 아마 다시 이제 선발전을 치러야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대표팀 선수들 입장에서는 참 그 기운 빠지는 일이겠어요. 그 양궁 대표팀은 야구장에서 훈련까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날벼락이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레슬링의 또 유명 스타인 김현우, 네. 류한수 선수 같은 경우는 아시안 게임 딱 마치고 아름답게 은퇴하고 결혼할 생각을 하고 김현우 선수 있거든요.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11월과 무대로. 10월에 딱 결혼까지 잡아놨는데 네. 또 못 만들고 준비를 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 피곤한 상황이 되기도 했고 그렇죠. 또 이제 병역 특례를 이제 노리고 있는 금메달을 통해서 남자 선수 입장에서는 더 이상 군대를 미룰 수 없는 그런 문제도 또 있을 수 있고 네. 하지만 또 이제 도쿄올림픽 당시에 이 화이팅의 그 주인공인 김재덕 선수는 원래 탈락을 했었습니다 대표팀에. 애초에 탈락했죠. 예, 네. 올림픽에서 1년 미뤄지면서 다치 선발이 된 케이스인데 이번에도 이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의 선수들이 좀 많아요. 네네. 이제 대표적으로 도쿄올림픽 때 금메달을 땄었던 신재환 선수 그리고 남자 배구의 정지석 그리고 이제 현재 부상으로 이제 탁구 대표팀에 선발되지 않았던 신유빈 선수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1년 연기 혹은 이제 그 이상의 연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대표팀에 선발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야말로 선수별로 희비가 엇갈릴 것 같은데 네. 뭐 훈련 일정, 전지훈련 이런 거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영 대표팀이 호주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 중에서 이제 황선우 선수, 그러니까 지난 이 도쿄올림픽을 통해서 이 스타로 떠오른 선수죠. 이 선수도 아시안 게임이 연기됐다는 소식을 듣고 힘든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또 멘트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각 선수들도 그러니까 선발전을 통해서 이제 대표 선발전을 통해서 국가대표 태극마크를 달았는데 아시안 게임만 바라보고 이제 준비를 하다가 이게 좀 갑자기 이제 계획이 좀 수정돼야 되는 상황에서 조금 이제 동요가 있었던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네. 네네. 다만 이제 뭐 농구, 축구 뭐 이런 이제 구기 종목
감독도 이제 어느 정도 좀 그런 수정이라든가 뭐 향후에 이제 뭐 그런 대회에 대한 어떤 뭐 수정이 이제 불가피해 보이고요. 다만 뭐 수영이나 육상 같은 경우에는 세계 선수권 대회가 또 올해 예정이 돼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대회들을 이제 준비하면서 그 다음에 아시안 게임에 이제 그런 어떤 수정 사항에 대해서 또 따라갈 것으로 현재로서는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선수들이 뭐 큰 동요 없이 또 부상 없이 앞으로 일정 다 잘 버텨내 보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동계 종목들도 대표팀 선발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렇죠. 원래 같은 경우는 동계 종목이 4월에 시즌을 마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짧은 휴식기를 마친 다음에 다시 또 대표팀을 꾸려서 이제 하계 종목들 같은 경우는 동계 훈련을 떠나지 않습니까? 네. 스프링 캠프라든가 이제 동계 종목 같은 경우는 반대로 여름에 합숙 훈련을 통해서 또 이제 다음 시즌을 대비를 하게 됩니다. 네. 그 쇼트트랙 선발전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네. 변수가 좀 있었죠? 네, 지난 주말에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이 모두 끝났고요. 이 황대헌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19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던 네. 상황 때문에 그리고 또 곽윤기 선수도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결국은 이제 다음 시즌 태극마크를 포기했습니다. 네. 네. 반면에 이 심석희 선수 조금 이제 지난 시즌에 여러 가지 좀 이 이슈들이 있었죠. 네. 결국은 다시 또 이 선발전을 통해서 전체 3위에 오르면서 결국은 또 최민정 선수와 함께 또 이제 대표팀에 승선을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자팀은 이제 심석희 선수를 비롯해서 김길리, 김건희, 또 이소연, 서휘민, 이유빈, 박지훈 선수가 승선을 했고요. 네. 또 남자팀에서는 이준서 선수 비롯해서 박지원, 홍경환, 임용진, 이동현, 김태성, 장성우 그리고 베테랑 이정수 선수가 태극마크를 이정수 달았습니다. 선수가 7위로 들어왔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몇 년 만이죠? 이게 이제 2016 시즌 이후에 6시즌 만에 이제 대표팀 그렇죠. 축인데 이게 사실은 해설위원이었죠. 저희랑 네. 이제 KBS 함께 해설위원이었죠. 네. 베이징에서 이제 동고동락했었던 해설위원이었는데 당시에 이 저희 미디어 호텔 안에 헬스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이제 항상 계시는 분들이 몇 분 있었거든요. 어.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이정수 위원이었는데 네. 항상 계시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다. 그런데 같이 이제 호흡을 맞췄던 진선유 위원이 이정수 위원한테 너 현역 복귀한다며 열심히 하란 말에 이렇게 계속 잔소리를 했단 말이죠. 그걸 먼저 그렇게 얘기를 예. 했다고. 그렇게 그렇군요. 이제 하니까 네. 또 학교 물론 이제 본인도 열심히 했겠지만 이런 약간 시너지가 나면서 이정수 선수의 이제 현역 복귀는 사실 진선유 위원의 조언도 좀 큰 힘이 됐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후배들에게도 좀 큰 자극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큰 형이 왔으니까. 이 맞습니다. 곽윤기 선수가 지난 시즌에 또 모범이 됐었고요. 네. 또 이번에 또 다른 베테랑 선수가 이렇게 국가대표에 진입을 했는데요. 사실 쇼트트랙 하면은 또 이제 30대 초중반 이렇게 넘어가는 선수들이 또 이 국가대표에 드는 게 그동안 쉽지가 않았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이정수 선수가 또 이렇게 또 국가대표를 통해서 또 이제 새로운 도전을 이제 하게 됐기 때문에 네. 꼭 앞으로 이제 올림픽이 조금 남기는 했지만은 네네. 남은 기간 좀 또 도전을 해서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정수 선수 저희 스포츠에서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와중에 오늘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5차전 서울 SK가 안양 KGC를 86대 62로 이기고 결국 통합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네. 자, 이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어서는 메이저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 I said the words I never said when you were with me. 국내 유일 스포츠 매거진 라디오 한상원의 스포츠. 자, 어떠한 스포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시간. 누르면 나오는 스포츠 자판기 정 PD와 김 기자 듣고 계시고요. 정현호 KBS 스포츠 PD, 일간스포츠 김지현 기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메이저리그 이슈들을 짚어보는 주간 MLB로 이어가 볼까 하는데요. 자, 류현진 선수의 복귀 일정 윤곽을 드러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예. 마이너리그에서 최종 점검을 마쳤단 말이죠. 보통 이제 선수들의 리앱 즉 재활 등판을 보면은 롱토스 그리고 이제 실전 피칭 그리고 마이너리그에서 마지막 리앱 등판까지 마치고 올라오게 되는데 네네. 이 과정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아마도 이 로테이션대로면은 돌아오는 일요일인 15일에 템파베이와의 경기에서 네. 복귀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이제 아무래도 부상에서 복귀하는 거다 보니까 긴 이닝을 책임지긴 좀 어렵다라는 판단에서 현재 로테이션을 돌고 있는 로스 스트리플링 선수에 이어서 네. 두 번째 선발 투수로 등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우리가 소위 말해서 1+1 전략이라고 하죠. 두 명의 선발 투수를 같은 경기에 등판시키는 전략을 세울 것으로 쪼개기군요. 보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 일단은 마이너리그에서 어땠는지가 먼저 궁금해요. 네. 그 몸이 어느 정도로 올라왔는지. 사실 마이너리그, 네, 마이너리그 등판 내용을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트리플 A 더럼불스전에 이제 선발 등판을 했고요. 네. 4이닝 동안 홈런 1개를 포함해서 안타 5개 맞고
5실점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경기 내용만 놓고 보면은 좀 투구수도 74개로 조금 많았고요. 네. 4이닝을 던지면서. 그랬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통증, 그러니까 후유증이 없었던 것은 분명히 큰 의미가 네네.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가 4사구가 없었다는 것. 네.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 하면은 이 무사사구의 달인이라고 이제 볼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경기에다가 또 6개의 탈삼진을 잡아냈던 부분, 그러니까 구속이 이제 계속해서 유지가 됐던 그런 부분들은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경기 끝나고 나서 류현진 선수의 인터뷰 이제 멘트도 보면 네. 컨디션이 좋고 준비한 구종을 모두 던졌다. 그러니까 실험했던 그런 것들을 모두 한 번씩 이제 던져보면서 본인의 어떤 이 컨디션을 조율해보고 끌어올렸다는 것.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아주 상당히 좋았던 피칭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이제 선수들이 마이너에서 마지막 등판을 할 때 일부러 안타를 맞는 경우들이 좀 있고 어떤 거냐면은 내가 이 코스에 공을 던졌을 때 실제로 잘 들어가는지 아니면은 안타를 허용하는지 이런 거를 다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코스에 던졌더니 안타를 맞더라. 그러면은 메이저에 올라가서는 그 공을 안 던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일부러. 예, 숨겼다가. 예, 오답을 이제 좀 몇 개 던져보기도 하면서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통할 만한 무기들을 좀 가다듬는 과정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 프로 선수로서 이해는 가지만 당하는 타자는 뭔가요? 예, 참. 왜냐하면 이제 예. 마이너리그 타자 입장에서는 류현진의 공을 안타를 치고 홈런을 치는 것도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은 윈윈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상 부상에서 복귀하기 때문에 긴 이닝을 한꺼번에 소화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1+1 네. 뭐 이렇게 올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런 걸 피기백 전략이라고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단어의 뜻만 보면은 목말타기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 그 윷놀이 같은 것처럼 이제 없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한 경기에서 선발 투수가 2명 나오는 거를 피기백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오프너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오프너 같은 경우는 불펜이 먼저 짧은 이닝을 책임지고 선발이 올라오는 걸 오프너 전략이라고 하고 피기백은 쉽게 말해서 같은 선발 투수형 선수들이 2명이 나오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좌완과 우완 혹은 사이드암과 우완 이런 식으로 투수의 스타일을 바꿔서 상대 타자에게 혼란을 좀 주거든요. 네. 이날 이제 먼저 등판할 로스 스트리플링이 우완, 류현진이 좌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대 라인업에게 좀 혼돈을 주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취하는 경우도 많고. 스트리플링 선수랑 류현진 선수가 어떻게 보면 지금 또 토론토 선발진의 마지막 퍼즐 같은 그런 느낌도 그럴 수 있어요. 사실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스트리플링도 최근 2경기에서 내용 보면은 4이닝 2자책점 또 4이닝 4자책점 그러니까 5이닝 이상을 책임지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투구 내용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토론토 입장에서는 이 두 선수를 한꺼번에 이제 등판을 시킴으로 해서 류현진 선수의 예전 컨디션을 되찾게 하고 네. 그러면서 스트리플링 선수도 조금 더 이 불펜에서 이제 컨디션을 끌어올리면서 힘을 보태는 그런 두 선수 모두 윈윈하고 팀도 윈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을 선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너무 잘 맞아가지고 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가면 좀 풀 게임을 보고 싶은 류현진의 풀 모습을 보고 싶은 우리는 좀 아쉽지 않나요? 그런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네. 다른 부진한 선발 로테이션에 있는 선수가 생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 네. 부분을 이제 대체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고 보니까 그 아까 15일 템파베이전이라고 하면은 최지만 선수의 소속팀하고 맞붙게 되네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템파베이가 이제 현재 최지만 선수가 이제 부상해서 최근에 복귀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그 전에 아주 좋았던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LA 엔젤스와의 원정 경기에 4번 타자로 선발 출장을 했는데요. 부상 복귀 후에 현재 2경기 연속 무안타를 기록 중입니다. 그러면서 시즌 타율도 3할 6리까지 현재 내려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 시즌에는 좌투 상대 타율이 좋긴 하지만 원래부터 플래튼 시스템을 많이 가동하는 템파베이 특성상 류현진 선수가 두 번째 투수로 나오게 되면은 아마 대타로 교체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이 코리안 메이저리그들의 맞대결을 못 볼 수도 있는 사실 이 두 선수가 또 동산고등학교 선후배죠. 그렇죠. 사이도 아니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대결이 나올지 안 나올지 저는 약간 회의적이긴 그러니까 합니다. 작년에도 대결이 한 번밖에 맞아요.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분명 이제 같은 지구기 때문에 대결을 양 팀이 이제 하는데 류현진 선수와 최지만 선수의 대결이 당시에 딱 한 번 대결해서 그럴만합니다. 3타수 1안타 최지만 선수가 2루타를 한 번 치고 또 류현진 선수가 세 번째 타석에서 삼진을 잡아냈던 그렇죠. 그래서 장군멍군했던 그런 어떤 이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네요. 네. 자, 그러면 또 다른 메이저리거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김하성 선수는 지난 한 주 어땠나요? 이 김하성 선수도 지금 타율이 안 좋아요. 최근 네. 14타수 동안 무안타고 네. 그다음에 오늘도 3타수 무안타였고 그나마 이제 위안거리라면 수비가 여전하다는 점이죠. 노아웃 1-3루 상황에서도 더블 플레이를 잡아내고 시프트 상황이라고 해서 이제 수비수들이 이동한 상황에서 조금 어려운 자세에서도 타구를 잡아내는 능력만큼 여전히 안정적이긴 했는데 최근에 이제 4번 타자 혹은 5번 타자 저번에는 2번 타자라도 좀 상위 타선에 올라오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부담감을 가지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확실히 또 멘탈 관리가 중요하겠군요. 네.
자, 그리고 오늘도 오타니 선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말로 홈런을 기록했어요. 네, 예. 오타니 선수가 참 이 코너에서 참 자주 등장하는 맞습니다. 그런 어떤 인물인데요. 한동안 좀 부진한 그런 어떤 이 경기 잊을만 하면 나오더라고요. 네, 네. 경기력을 보여주다가 또 이제 저희 이 방송 코너에 맞춰서 네. 또 아주 좋은 활약 펼쳤습니다. 오늘 이 템파베이와의 경기에서 4타수 3안타 홈런 2개 쳤고요. 네. 5타점 3득점 말 그대로 원맨쇼를 펼치면서 LA 에인저스의 11대3 완승에 이제 기여했고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7회에 이제 시즌 첫 번째 이 그랜드슬램 포함해서 시즌 5호, 6호 홈런을 연달아 터뜨렸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메이저리그 오타니 선수 개인 통산 100홈런까지 이제 한 개만 남겨놓게 됐습니다. 무슨 야구의 신이 있다면 약간 능력을 몰아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해요. 잘못해서 너무 많은 거죠. 예, 네. 약간 실수로 아이고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그 MLB.com이 발표하는 파워 랭킹을 보면은 그 네네. 이제 대략이라도 판도는 좀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토론토의 순위가 조금 떨어졌네요. 이 파워랭킹이라는 게 이제 실시간으로 조금씩 변동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변동을 보면은 팀 전력의 변화를 알 수 있는데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7위까지 좀 떨어졌습니다. 시즌 개막 이후로 탑5 밖으로 밀려난 건 처음이거든요. 네. 4위였던 이제 지난주에 비해서 6위 그리고 이제 7위까지 떨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파워 랭킹 1위는 현재 LA 다저스인가요? 네, 현재 LA 다저스가 이제 전체 승률이 원래 1위였다가 오늘은 이제 피츠버그한테 1대5로 지면서 이제 승률이 7할 4리로 그러니까 양키스에 이제 전체 1위는 내줬지만 네. 은 워낙에 지금 이 마운드가 지금 현재 평균 자책점 팀 평균 자책점이 2.19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제 타선도 상당히 지금 이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네네. 현재 그리고 이제 파워랭킹 2위에는 이제 뉴욕 양키스 이어서 뉴욕 매츠, 미러키 브루어스, 템파베이 레이스가 3위, 4위, 5위 이렇게 상위권에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최근 또 주목받고 있는 팀이 있으면 알려주시죠. 제가 보기에는 이 우리나라 SK 와이번스에서 뛰었던 켈리 선수 혹시 예. 기억이 나실 텐데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역수출의 아이콘입니다. 지금 이제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6경기 동안 평균 자책이 1점대고요. 오늘도 이제 그 7일날 경기에서도 8과 3분의 2이닝 그러니까 완투 직전이었던 거죠. 네. 동안 단 1실점만 하면서 완투승을 눈앞에 두고 있었기도 하고요. 사실 올 시즌 전에 연장 계약을 하면서 어떤 성적이 나올지 궁금했는데 오히려 더 나은 성적을 보여주면서 현재까지의 모습만 보면은 역수출의 거의 최고의 아이콘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네. 듭니다. 그렇군요. 그 메이저리그에서 또 어떤 이슈들이 있었나요? 네, 오늘 또 하나 이제 결정이 난 사항이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 영국 런던에서 메이저리그가 또 한번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9년에 한번 이 런던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두 예. 경기가 열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두 경기가 열려서 관중 12만 명을 이제 운집이 되면서 굉장히 축구의 나라에서 야구가 대성공을 거뒀던 네, 그런 좀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 어떤 이 좋았던 그런 어떤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내년과 2024년 그리고 2026년에도 런던에서 이 메이저리그 정규 시즌 경기를 진행하기로 했다는 이런 소식이 또 흥미로웠습니다. 이제 1년에 한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올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로는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이 부분을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저도 확실하게 아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네. 아마 온다면은 뭐 서울이나 부산 이런 이제 야구의 열기가 높은 도시들을 해서 개최를 하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아니 아까는 되게 중책을 맡고 있는 것처럼 국제 업무에서 모든 정보는 정윤호 PD를 통해서 들어오는 네.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약한 모습을 보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정 PD와 김 기자는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윤호 KBS 스포츠 PD 그리고 일간 스포츠의 김지한 기자 오늘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입니다. 한상원의 스포츠.